자, 대한민국 최대 명절 구정이 내일 모레인데 오늘도 이렇게 나라를 위해서 열심히 참석해 주신 여러분께 심심한 감사를 보냅니다. 지금부터 제10차 앵그리블루 윤석열 검찰 수호 독재 타도 집회를 선언합니다. 나는 자랑스러운 태극기 앞에 자유롭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의 무궁한 영광을 위하여 충성을 다할 것을 굳게 다짐합니다. 바로 이어서 순국 선열과 후국 명령에 대한 묵념을 올리겠습니다. 다 같이 묵념. 바로 안녕하세요. 오늘 또 사회를 맡기로 이근열입니다. 아니 명절이 코앞인데 이렇게 많이 오셨어요. 또 역시 대단하십니다. 자, 오늘은 또 새로운 얼굴을 저희가 또 한번 모셔봤는데요. 그 색소폰 연주를 들어볼 건데 일전에 하셨던 분과 다른 분이세요. 오늘은 이재원 씨 색소폰 연주를 한 2곡 정도 들어보도록 하겠고요. 멀리 대구에서 오셨기 때문에 박수를 한번 모셔보시겠습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색소폰 연주자 이재원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추운데 날씨도 여러분들 이렇게 고생하시는데 제가 조금이나마 좀 힘이 되드리고자 이렇게 무대에 올라왔습니다. 두 번째 곡은 우리 여러분들께서 다 아시는 곡으로 좀 서정적인 우리 전통의 우리나라를 알릴 수 있는 그런 곡을 좀 준비를 했습니다. 다 같이 함께 따라 불러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잠시만요. 이제 잠시. 뭐라고요? 앵콜. 이렇게 너무 바로 앵콜을 외치시면 짠 거 같잖아요. 근데 지금 몇 마디 안 여쭤볼 수가 없죠. 뭘 여쭤볼까요? 너 잘생겼네, 뭐 결혼했니, 뭐 이런 얘기시겠죠. 그런 분들은 나중에 따로 오세요. 따로 더 드릴 테니까 앵콜 한 번 더 들어가야겠죠.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너무나도 뜻밖인 요청이라서 좀 당황스러운데요. 그러면 이제 한 곡 더 하고 내려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마지막 곡은 좀 신나는 곡으로 우리 함께 좀 힘차게 좀 불러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세 번째 곡 마지막 곡입니다. 아 대한민국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 노래 다 아시죠? 자, 우리 가수 함께 참고하시고 함께 불러주세요. 자, 박수 박수!
박수 한번 주세요, 박수. 이재훈 씨. 잠시만요. 네, 아닙니다. 지금 이재훈 씨는 그냥 보내드릴 수는 없고, 지금 오래간만에 선수가 한 명 오셨죠? 네. 지금 간단한 얘기를 좀 여쭤보고, 아까 대구라고 제가 소개를 드렸는데, 착각하고 잘못 말씀드린 건데, 어디에서 오신, 뭐 하시는 분인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네, 저는 여기 성남의 분당에 살고 있고요. 네, 평범한 직장인이면서 음악을 사랑하는 청년입니다. 네. 다음 주에 또 봐요. 최고다 최고. 해주 나와라. 그러면 저희 집회를 어떻게 알고 오셨는지만 여쭤보겠습니다. 네, 저 멀리 대구서 이렇게 응원해 주신 우리 여기 저한테 레슨 받으시는 분들이세요? 네, 색소폰 레슨 받으시는 분들께서 네, 제가 대구로 출장 레슨을 가는데 이렇게 좀 요청을 해주셔가지고 여기 앵그리블루 회원들이셔가지고 제가 이렇게 부탁받아서 오게 됐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재훈 씨한테 다시 한번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 회원분들이 초청을 하셔가지고 앞으로 쭉 초청 좀 해주세요. 네. 따로 연락하고 그러시면 안 돼요, 여기. 네? 말씀드렸죠? 잘생기고 키 크다고 따로 연락하시면. 아리랑이라는 노래를 불러주셨는데 제가 그 노래 들으면서 여기 계신 분들이 사실 어떤 집회, 응원, 지지 이렇게 하면 당사자가 나오잖아요. 언젠가라도 한번 나와서 나를 응원해줘서 지지해줘서 고맙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저희들은 윤석열 검찰총장을 아무리 응원을 해도 윤석열 검찰총장이 나올 수는 없어요. 지금 참 기구하죠. 팔자가 저희가 기구합니다. 그래서 지금 아리랑이라는 노래를 들으니까 제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렇지만 언젠가는 한번 나올 거라고 봅니다. 자, 다음 순서는 윤석열 응원 동영상, 조현전 씨가 만들어주신 응원 동영상을 한번 시청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내년 국회의원 선거부터 적용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오늘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검찰개혁의 핵심 법안으로 평가되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법안이 어제 저녁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소년법 일부 개정 법률안에 대한 수정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서이네 서이네 함성이 동지여 보이는가 피그르는 금중의 열정이 그러니까 우리 삶의 세상 끝나가고 참내 섬이 집에 바로 오고 있다 그들과 저희가 살아온 저들은 참된 자유를 준 세상 다가온다 우리는 일어섰다 더 이상 잡을 수가 없잖아 우리는 전진한다 새로운 미래를 위해 우리 운명을 우리가 결정할 거야 우리는 일어섰다 더 이상 잡을 수가 없잖아 우리는 전진한다 새로운 미래를 위해 우리 미래는 우리가 결정할 거야 We are every room. We are every room. We are every room. We are every room. 우리는 일어섰다 더 이상 잡을 수가 없잖아 우리는 전진한다 새로운 미래를 위해 우리 운명을 우리가 결정할 거야 우리는 일어섰다 더 이상 잡을 수가 없잖아 우리는 전진한다 새로운 미래를 위해 우리 미래는 우리가 결정할 거야 손을 잡고 함께 손을 잡고 함께 손을 잡고 함께 애들이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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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독재두목 문재인 검찰 탄압 웬 말이냐? 독재두목 문재인 검찰 탄압 웬 말이냐? 문재인 정권 탄핵하자! 윤석열 총장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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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참 우리 집회가 처음에 윤석열 검찰을 응원하러 시작했는데 이제 중간에 독재 타도까지 외쳐야 되고 이제 오늘부터 계엄 반대까지 외쳐야 되게 됐습니다. 여러분 제가요 살다 도둑질 해먹으려고 독재하는 놈은 처음 봤습니다. 문재인이 독재하는 이유는 도둑질 해먹으려고 독재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도둑질 해먹으려고 하는 독재에 맞서서 보수 정당이나 보수 세력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탄압하고 끌어내기 위해 싸우고 또 싸워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한국의 보수 세력을 대변하는 한국당의 황교안이는 문재인에게 총선 승리하면 개헌해주겠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놈이 사람입니까? 문재인이가 얼마 전에 정세균을 총리로 내밀면서 이원 집정부제 개헌을 하자고 썩 이야기를 했습니다. 제가 그 전에 이자들이 이원 집정부제 개헌 할 거라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문재인은 하도 도둑질을 많이 해서 이제 물러나면 깜빵 가거나 떨어지는 것 두 가지밖에 없죠. 그런데 문재인이 깜빵 안 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개헌해서 영구 집권하는 방법밖에 더 있습니까? 그런데 한국당 대표 황교안이라는 자가 총선 승리하면 개헌하자, 이게 미친놈 아닙니까? 저는요, 그 말을 듣는 순간에 제 길을 의심했습니다. 엊그제는 조개종에 육포를 보내더만은 어제는 강아지를 안고 작고를 이야기해도 사람이 피곤하면 좀 돌 수 있다 했는데 오늘 보니까 이자가 미쳤음이 틀림없습니다. 그 전에 미친놈이 하나 또 있죠. 누굽니까? 이 나라가요, 대통령도 미쳤고 야당 대표도 미쳤습니다. 이 두 미친놈을 어디로 보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이제요 보수 세력도 정신 차려야 됩니다. 어제 한번 보십시오. 이제 검찰의 직제 개편을 청와대 명령으로 통과시키면서 삼성을 수사하는 부서를 해체해버렸습니다. 자, 문재인하고 이재용이가 붙어먹었다고 제가 지난번에 8일날 1차 우리 검찰 의원 집회에서 말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했습니다! 자, 그날 삼성 출신 변호사를 검찰국장에 임명하려다가 들켰습니다. 그러니까 검찰이 계속해서 이재용의 오른팔 왼팔들을 불러 제끼는데 한국에서 제일 돈 많은 이재용의 오른팔이 주거부정이다. 주거부정이라서 검찰 소환장을 받을 수 없다고 했습니다. 장충기가. 이게 말이 됩니까? 그래서 검찰이 법정에, 이재용 법정에 정인으로 놓은 장충기를 잡아서 소환장을 줘서 엊그제 소환해서 검찰은 이재용이 시켜서 다 조작한 걸 잡았습니다. 그래서 이재용만 부르면 되는데 어제 문재인이 반부패 사부 중앙지검의 부서를 없애버리고 내일 오후에 아마 검사까지 다 쫓아낸다고 합니다. 여러분, 문재인이가 왜 이렇게 하겠습니까? 강호 안 갈라고 붙어 먹어서 받았겠지요? 여러분, 보수라고 이런데 침묵하면 그게 보수입니까? 여러분, 우리는 여기 있는 앵글리 벌루라도 깨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국민이요, 자기의 중심을 가지고 세상을 정의롭게 바라보는 시각을 포기하고 자우니 머니 하는 진영 논리가 만드는 수구들의 털에 자기 머리를 맡겨버리면 그 머리가 아니라 바위입니다. 바위. 그러지 않습니까? 여기 바위 있습니까? 여러분들은 다 생각하는 머리를 가진 자유인입니다. 그러지 않습니까? 여러분, 세상에 대한민국에 옛날 70년 전에 해방 직후에 자유당 때도 야당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박정희 대통령의 유신 시대에도 야당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전두환 노태우 시대에도 야당이 투쟁했습니다. 이제 문재인 시대에 와서 야당이 1대1로 만나주라, 우리가 승리하면
개헌해줄게. 이런 놈의 야당 지도자를 봤습니까? 도둑질하는 문재인이 천하에 죽일 놈이지만 이 문재인한테 붙어먹겠다고 공개적으로 구애하는 황교안은 개보다 못한 놈입니다. 개보다. 걔는 밥 주면 충성을 하지만 여기 계신 분을 포함해서 보수가 10개월 동안 1년 동안 황교안을 지지했습니다. 그런데 저 황교안이 여러분들을 배신했습니까? 배신하지 않았습니까? 여기 계신 분 중에 제 말이 불편한 분 있으면 손 들어보세요. 아무도 손 안 들었으니까 불편하지 않는 거죠? 제가 손 들면 때릴까봐 겁나십니까? 여러분, 우리는 이 자리에서 하나 결의를 해야 됩니다. 앵그리벌루가 윤석열 검찰과 끝까지 가는 겁니다.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는 문재인을 타도하기 위해 반독재 투쟁을 끝까지 가는 겁니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여기 계신 분 중에 이원 집정부제 개헌을 찬성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있으면 손 들어보십시오. 없습니다. 주변에 있는지 찾아가 주세요. 예, 손 들거나 일어나면 맞습니다. 자, 여러분, 이제 우리는 반개헌 투쟁을 하기로 약속했죠? 자, 우리가 비록 새는 미미할지라도 오늘 이 시간 이후로 문 정권의 영구 독재를 허용하고 문재인이 양산의 집에 가서 대골 같은 집에 가서 다리 뻗게 살고 해 줄 겁니까? 안 돼요! 절대로 우리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지금 뉴스 브리핑을 탄압해서 저희들 방송이 지금 생중계도 제대로 잘 안 되고 있습니다. 온갖 탄압을 받고 있고 여기 있는 저 황장수 보통 사람이면 견디지 못할 억압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도 저는 끝까지 싸울 겁니다. 여러분도 저와 함께 끝까지 싸울 겁니까? 세상의 배나는요, 수만 명 수십만 명의 썩어빠진 대깨문이나 정신이 나간 수구 보수가 이룩하는 게 아니라 여기 있는 여러분이 이룩하는 겁니다. 그러지 않습니까? 여러분, 지금 대한민국은요 암흑으로 접어들었습니다. 한치의 희망을 찾을 수도 없습니다. 여기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 될 일은 이 대한민국에 희망의 씨앗을 뿌리고 또 뿌리고 그것이 싹이 트면 그 씨앗을 또 멀리 날려보내는 역할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럴 것입니까? 여러분, 세상은 머지않아 변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어려운 것은요, 간첩인 양 간첩이 진짜인 양 위장하고 자리 잡고 앉아가지고 지금 여러분의 선택이나 여러분의 시각을 흐리는 것 때문에 많은 국민들이 돌아가는 진실을 제대로 모르고 있습니다. 근데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은 똑똑히 아셔야 돼요. 이원 집정부제 개헌이 되면 여러분이 형식적으로 투표해서 뽑는 대통령은 껍데기입니다. 아시겠습니까? 그거는 우매한 개돼지 같은 국민들이 투표하는 손맛바라고 하는 겁니다. 생각 같아서는 내각제로 가버리고 싶겠지만은 그러면 국민이 들고 일어나서 왜 우리가 대통령을 못 뽑느냐라고 항의할까봐 그야말로 영국의 여왕이나 일본의 천황 같은 아무 실권도 없는 대통령 하나 앉혀놓고 그 다음에 사실상으로 총리가 다 해먹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이원 집정부제가 되면 장관들은 전부 국회의원들이 해먹게 돼 있어요. 지금 장관급이 30개도 넘을 건데 그 자리를 1년씩 해먹으면요, 저 임기 끝날 때쯤 되면 국회의원 거의 대부분이 초선 빼놓고는 다 장관 해먹습니다. 그래서 여도 없고 야도 없고 돌아가면서 다 여야 기득권끼리 해먹자,
이제 야당 필요 없다라는 걸 하려고 이지랄을 하는 겁니다. 이런 체제를 용서할 겁니까? 우리가 문재인을 순순히 다리 뻗고 살게 할 수 있습니까? 우리는 지옥 끝까지라도 쫓아가서 그를 심판해야 됩니다. 그러지 않습니까? 이 나라가 어떤 나라인데 도둑질 해먹으려고 독재하는 놈을 우리가 용서하겠습니까? 더 나쁜 놈은 이 독재자 놈한테 덜미 잡혀서 붙어먹는 야당 대표이냐 하는 놈이 가장 나쁜 놈입니다. 여러분 이제는요 독재냐 반독재냐, 반독재하는 사람은 당연히 개헌 반대를 해야 됩니다. 여러분 개헌이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 줄 알아요? 이제 기득권끼리 패를 물어가지고 저거들끼리 다 해먹습니다. 좌파들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선거에서 6대4가 됐다. 그러면 장관급 자리 30개 중에 60%는 우리가 먹을게, 40%는 너가 먹어라. 그런데 통일부 장관, 국정원장, 국방부 장관 요런 거는 우리한테 주라. 자, 그렇게 되면 앞으로 한국에 북한하고 대치하는 상황에서 안보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 이제 장관놈들이 재벌들 돈 받아먹고 전부 정경유착 비리를 밥 먹듯이 저지르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서 검찰은 완전히 약화시켜서 정권 비리를 조사도 못하게 만들어 놓고 경찰 풀어서 정치 탄압이나 하면서 저들끼리 평생 해먹는 겁니다. 그런 나라가 하나 있어요. 유럽에. 어디? 오스트리아입니다. 거기는 여야가요 중도 좌우파가 이기면 6 지면 4에서 70년을 해먹어가지고 그 나라 정치가 개판이 되어버렸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됐어야 되겠습니까? 자, 여러분들은 진실을 아셔야 됩니다. 제가요 이렇게 국민을 속여먹고 황교안이 오늘 저렇게 말하면 보수 유튜버들이나 보수 언론들이나 당 내부에서 황교안이 미쳤다 쫓아내자 이래야 되지 않습니까? 말을 하는 놈이 없습니다. 말을 하는 놈이. 여기 황장수나 앵그리벌로 빼고 아무도 이 일을 말하지 않습니다. 이게 나라입니까? 제가 언제부터 보수 세력을 대표했습니까? 여기 있는 황장수를요 앵그리벌루를 지금 오늘까지 10차 집회를 했는데도 한 줄도 보수 언론이 보도하지 않습니다. 앞으로 더더욱 보도하지 않을 겁니다. 그렇지만은 여러분요 우리가 가장 어두울 때 다 불을 꺼버린 세상에서 암흑이 지배할 때 촛불 하나 켜면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우리가 이 어두운 세상에 촛불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그래서요 우리는 윤석열 검찰이 아마 내일부터 문 정권이 검찰 조직을 다 해체하고 특수본도 못 만들게 하고 삼성을 수사하는 중앙지검 반부패 사부를 해체해버리고 라임 자산운용을 수사하는 남부지검에 정권범죄 수사부도 합수본도 없애버렸습니다. 이제 우리나라 병원도 신라젠도 어디에도 조사하는 부서는 없고 조사하는 검사가 없도록 만들었습니다. 자, 이자들은 자기들이 또 승리했다고 안심을 할 겁니다. 하지만 저는 정의로운 윤석열 총장이야 대한민국의 2000여 명의 검사들이 그냥 있지 않을 것을 확신합니다. 제2의 제3의 김웅과 양석조 검사들이 등장하면서 이 정권을 향해 그야말로 벌처럼 찔러댈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외로운 검찰과 운명을 같이 해야 되겠습니까? 안 해야 되겠습니까? 오직 이 대한민국의 전부 암흑을 헤맬 때 여기 있는 앵글리블루 여러분들만
정말로 밝은 세상을 향해서 외로이 외치고 있지만 외롭게 생각하지 마세요. 이제 따뜻한 봄이 되면 전부 우리가 옳았다고 생각할 겁니다. 그렇게 믿지 않습니까? 이 추운 겨울에요, 우리는 이 자리를 지켜야 됩니다. 윤석열 검찰을 수호하고 더 나아가서 반독재 투쟁을 하고 또 개헌을 반대하면서 이 정권과 붙어먹은 자들을 제거해야 됩니다. 여러분, 총선에 승리하면 개헌하자, 문재인 나 1대1로 좀 만나주라, 이렇게 말하는 자가 총선에 승리하겠습니까? 이거는요, 공천할 때 잡음 생겨도 나 좀 잡아가지 말고 나 야당하면서 장관 몇 자리 주면 만족할 거니까 같이 잘 지내자, 이 말 아니에요? 국민을 바보로 합니까? 여러분, 이 보수 바닥에 썩은 놈들이 넘쳐납니다. 무엇이 똥이고 오줌이고 구별하지 못하면서 헤매고 있습니다. 아니, 알아도 모른 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들처럼 썩어버렸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들은요, 정말 불 꺼진 망망대해에 등대해야 되고 암흑이 지배하는 세상에 촛불이 되어야 합니다. 아시겠습니까? 외롭습니까? 우리가 원하는 것은요, 정의로운 사회고 독재가 없는 사회고 나아가서 대한민국의 가치를 지키면서 북한의 독재자를 추방하는 그런 사회입니다. 여러분, 그런 사회로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저와 함께 끝까지 싸웁시다. 감사합니다. 먼저 간단하게 그 인사 한 말씀, 소개 한 말씀씩 듣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 유튜브 하는 유재일이라고 하고요. 네, 안녕하십니까. 소장님이 한번 나오라고 해서 나왔습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마이크 나오세요, 교수님. 네. 네, 안녕하세요. 김인성입니다. 또 황영수 소장님하고 여러분들이 고생 많으시다 그래서 지나가다 우연히 들렀습니다. 반갑습니다. 거짓말 우연이 아니고 맨날 우연이고. 여기 김인성 교수 됩니까? 여기 김인성 교수는 저하고 고등학교, 대학교 친구고요. 옛날에 같은 하숙집에서 같이 있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또 이 김인성 교수와 유재일 씨는요, 또 두 사람이 또 잘 알아요. 그래서 이분들이 다 참 우리가 앵그리 블루가 열심히 싸우는데, 원래 이분들은 좌파입니까 우파입니까? 좌파! 지금도 좌파예요. 그런데 우리가 앞으로 반독재 투쟁을 하는 데는 좌우가 연합해야 됩니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이 두 분이요, 참 요즘 이 보수 바닥에 황장수를 벌레 보듯이 하는데, 이 좌파에서 와서 이렇게 같이 참석해 주신 두 분한테 박수 한번 크게 보내주십시오. 지금 댓글이 아직은 올라오고 있지 않은데요. 뭐 유재일 화이팅, 뭐 김민성 화이팅, 이건 감사합니다. 지금 질문하실 게 있으면 물어보시고, 질문이 올 때까지 여기 나와 계신 분 중에서 내일 검찰 직제 개편에 대해서 소장님 말씀을 들어봤고, 내일 검찰 직제 개편에 대해서 어떻게 보시는지 한 말씀 들어보겠습니다. 일단 내일 한 300명 정도를 바꾼다는 건데, 예. 그럼 뭐 이제 저는 지금 이제 가장 핵심이 금융사기라고 봐요. 금융사기. 지금 금융사기에다가 사모펀드. 네. 이게 지금 총 액수가 한 400조 정도 되는데, 네. 그 중에서 이제 그렇게 해서 이 사람들이 하려고 한 게 오늘 5%를 뭐 이런 걸 봐도 그렇고, 네. 결국은 사모펀드로 하고 국민연금 가지고 재벌 경영권 흔드는 거거든요. 오늘 나온 국민회의에서 의결된 거 보면 네. 대기업 사회이사 한 700명이 갈려요. 대기업 사회이사. 그 자리에다가 자기 사람들 갖다 받고, 예. 기업 내부 정보 빼내고, 네.
뭐 이제 사모펀드 동원해가지고 적대적 인수합병 이런 것도 하고 예. 온 나라를 자기네들 나라로 만들 예. 그 수단으로 금융사기를 하는 거고 그 금융사기를 수사할 예. 능력 자체를 검찰에서 빼버리고 있다. 아. 지금 그런 분들하고 보는 거죠. 예. 이재일 씨 말씀은 검찰 직제 개편을 하는 이유가 금융 사기를 잘 치려고, 잘 치려고, 그 사기를 잘 치려고 검찰 직제 개편을 한답니다. 상상을 초월하는 정권인데요. 뭘 상상하든 하여튼 문재인은 상상 이상의 행동을 합니다. 세상에 듣도 보도 못한. 혹시 김민성 교수님 아직 댓글이 올라오지 않아서 그러는데. 네, 저는 뭐 정치적으로 사실 잘 모르고요. 전 작가로서 지금 오늘 되게 분노스러운 게 하나 있는데, 우리 윤석열 총장님의 수족을 다 잘랐다고 이것들이 지금 윤뚜기라고 부르고 있더라고요. 저 오뚜기 같이 이렇게 오뚜기. 팔다리가 없는 팔다리가 오뚜기다, 없다. 윤뚜기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더. 제가 너무너무 열받아가지고, 그래서 제가 오늘 저기 이미지 하나 보내드렸는데 혹시 뜨나요? 예. 그래서 제가 패러디로 하나 만들었습니다. 이번 내일 뭐 한다는 거 해가지고 검찰 건드리면은, 제 생각에 검사 한 명 건드리면은 민주당 국회의원 10명이 날아갈 거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실제로 국민들이 지금 불불 끓고 있으니까요, 그렇게 분명히 될 거고.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총선 끝나고 나면은 저렇게 문뚜기부터 윤뚜기까지 쭉 해가지고 아무런 힘을 발휘 못하는 그런 무력한 조직이 될 거다, 그렇게 생각해서 저 이미지 하나 올렸으니까 여러분들 많이 공유하시고요. 친노 쪽에서 이렇게 어떤 이미지로 이렇게 사람을 조지는 이런 짓을 아주 탁월하게 합니다, 이것들이. 저도 이제 글을 쓰는 사람이니까 얘들 이런 걸 보면 굉장히 막 분노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저쪽에서 윤뚜기라고 떠들고 다닐 때 여러분들은 문뚜기다, 김정뚜기다 이러고 다니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댓글은 계속 올라오고 있었는데 이게 지금 실시간으로 잘 안 됐던 모양입니다. 그러면 제가 하나 또 모셨으니까 여쭤볼게요. 댓글은 제가 계속 체크를 하고 있고요. 지금 삼성 관련된 얘기를 다른 어떤 유튜브나 아니면 언론들에서 말하고 있지 않은데, 삼성과 현 정권의 유착, 지금 현재 진행되는 검찰과의 관계, 그런 부분은 또 유재일 씨 보실 때는 또 어떻게 보시나요? 삼성하고요. 네. 삼성을 처음에는 좀 치는 듯한 모습을 보였지만, 네. 결국은 이 정부가 삼성하고의 이게 관계가 밀월 관계를 구축하려고 참 여러 가지 모습을 보여주죠. 이번에 이제 감찰국장 선임하는 과정이나, 그러니까 이게 지금 삼성하고의 관계는 뭐 완전히 서로 이제 아구가 딱 맞았다기보단 이제 지금 사귀려고 서로 사귀려고 이제 서로 이뻐 보이려고 둘 다 사귈 마음은 있는데 조건이 안 맞아서 조건 조정하고 혼수 조정하는 요 정도 상황이 아니겠는가. 현재는 혼수만 맞으면 바로 혼수만 맞으면 합방한다. 네. 소장님이 하실 말씀 있으실 것 같은데. 제가 삼성은 잘 무서워서 안 까는 게 아니고요. 산업적인 거 외에는 잘 몰라서 그냥 이번은 넘어가겠습니다. 제가 봤을 때 정치인은 매니버로는 안 되고 벌써 성검하고 중도검은 건너갔을 겁니다. 그러지 않습니까? 원래 이런 거는 다 끝나면 떼먹을 수도 있기 때문에 단계별로 기성급이 지급이 될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봐주려고 하죠. 제가 8일날 아마 이 이야기를 했을 때 다 황당했을 거예요. 그런데 검찰국장이 삼성 출신이 임명되려고 하다가 다들 겁을 먹고 중단시키지 않았습니까? 그러다가 나중에 다 깜빵 갈까봐 겁났지요. 그런데 검찰들이 조직을 해체하기 전에 삼성 이재용까지 불러다가 조사를 시키려고 했더니만 그 속도에 앞서서
이제 어제 문재인이가 국무회의를 통해 조직을 해체시켜 버렸습니다. 아마 삼성 조사하는 부서는요 내일 평검사까지 다 쫓아내 버릴 겁니다. 그럼 이제 수사 끝났어요. 제가 어제 라임 이야기했죠. 그거 저거 입으로 1조라는데 은행이나 정권회사가 좀 물어주고 끝내라고 지금 건감위원장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왜 그러겠습니까? 이 정권의 실세들이 펀드니 이런 걸 가지고 주가 조작이니 이런 걸 하면서 다 관계가 안 된 놈이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어디에서 봤습니까? 조국의 정경심의 코링코에서 다 보지 않았습니까? WFM이니 뭐니 WFM도 지금 상패로 들어가지 않아요? 그러니까요 이 정권이 국민들의 피땀 같은 저축을 사모펀드를 은행에서 판다? 이거는요 정상적인 나라에서는 미쳤다고 합니다. 그렇게 해주고 다 망한 회사 주가 조작해서 그 돈을 투입하고 뺑뺑이 돌리면서 수조 원을 해먹다가 지금 검찰이 조사에 들어가니까 그거 못하도록 지금 남부지검에 정권범죄 수사부를 해체시켜 버렸어요. 여의도에서 벌써 일주일 전에 주가 조작꾼들이 룸살롱에서 파티하고 다 끝났다고 마음대로 주가 조작하자고 난리였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더러운 정권이 어디 있겠어요. 이 도둑질 해먹으려고 독재하는 놈을 이걸 저거들 스스로가 입증하고 있는 거예요. 네, 두 분 말씀 감사하고요. 아까 이제 그런 댓글이 하나 있네요. 아까 그 윤석열 검찰총장의 팔다리를 잘랐으니까 뭐 윤뚝이라는 별명을 붙였다. 그러니까 어떤 분이 쓰셨어요. 오뚜기는 쓰러지지 않는다. 여기 계신 분들이 윤석열 검찰총장의 팔다리가 돼 주실 거죠? 감사합니다. 근데 이제 요 질문이 좀 많아서 좀 그 질문 제가 다 합쳐보면 오늘 유재일 씨가 나오셔가지고 저희가 부를 때는 그냥 대깨문이라고 불러요. 네, 딱히 무슨 마음이 있어서 그런 건 아니고 이게 실제로 존재하나요? 대깨문이요? 네. 이게요.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요새 이제 얘기를 하는데 이게 이제 보통 우리가 이제 민족해방, 주사파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네. 이게 원형적으로 보면 그래요. 그러니까 그 모세 자리에 뭐 김일성을 갖다 붙이든 문재인 대통령을 갖다 붙이든 하고 그리고 이제 탄압하는 거에 뭐 람세스 이런 거 있잖아요. 그 자리에 윤석열 총장 갖다 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네들이 탄압받는 상태에서 누군가의 구원자의 손을 잡고 새로운 나라로 간다. 새로운 나라. 뭐 이런 해방된 나라로 간다. 이런 판타지에 살고 있는 거고 이게 사이비 종교입니다. 아, 사이비군요. 이거 그러니까 머릿속에 이게 나중에 한번 제가 방송에서도 얘기 많이 했지만 이 인식 구조가 뭐 인민사원하고 다르지 않아요. 인민사원이니 옴진리교니 뭐 이런 그런 컬트 사이비 종교하고 인식 구조가 다르지 않아서 이들에게는 어떤 논리도 통하지 않습니다. 기본적으로 유재일 씨도 약간 편협된 사고를 갖고 있다고 말씀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편협된 사고 정도가 아니라 사고가 아니라 그냥 종교다, 종교. 이들에겐 거의 종교 수준이다. 사이비 종교. 그렇게 홀린 거죠, 홀린 거. 선동됐다고 하기도 좀 그렇고 거의 홀렸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일단 그럼 대깨문 있다는 얘기입니다. 뭐 저도 그 중에 하나였으니까. 아니 그러셨던 분이 또 응원하는 클락션인가요? 방해하는 거겠죠. 저는 응원한다고 믿을래요. 지금 이제 어차피 저희하고 또 약간 진영이 다른 쪽에 계셨던 분이 오셨으니까 이제 이 질문을 많이 하시는 것 같은데 문재인 탄핵에 대한 저희들은 어떤 확고한 신념이 있는데 유재일 씨가 보셨을 때는 문재인 탄핵 가능할까? 좌파들이 그렇게 순진한 게 보이세요? 그 200표나 100명이나 이탈 3분의 2 국회에서 의결 절대로 안 되죠. 탄핵 그러니까 우파 여러분들은 뭐 이렇게 박근혜 사고가 났을 때 박근혜 대통령 뭐 최순실 뭐 이런 게이트가 났을 때 국회에서 했을 때 그 분위기에 휩쓸려서 뭐 200표 이상이 탄핵이 의결되는 일이 있지만 얘네들은 맞불 집회하고 아니다라고 하고 다 가짜뉴스라고 해서
100표 이상을 그게 나올 악랄한 인간들이 탄핵은 절대 안 하죠. 우겨서라도 안 합니다, 이 인간들은. 탄핵은 어렵다. 이제 탄핵 발의는 뭐 가능할 수 있어도 발의는 가능하지만 의결되지 네. 않아요. 3분의 2 안 됩니다. 지금 물어보신 질문은 탄핵이 가능하냐는 질문은 아마 의결 가능성을 물어본 것 같은데 의결은 조금 아직은 어렵다는 생각. 이제 이 댓글이 좀 또 있어요. 몇 번 얘기하셔서 저희는 보수 우파 진영이니까 그 좌파 진보 좌파 진영에 대한 어떤 그런 가치가 무엇인지 알고 싶다. 그런 질문이 있네요. 그러니까 저는요, 이제 그 좌파에서 저는 요새 그 얘기를 많이 하는데 주사파하고 그러니까 주사파하고 그냥 그러니까 좌파가 지금 주사파 말고 나머지 다 씨가 말랐는데 좌파들 이제 주사파가 다 다른 좌파 자기들과 다른 좌파를 다 몰아냈죠. 다 몰아내고 모든 단체나 이런 걸 주사파가 다 장악을 했는데 그 사람들이 좌파의 전부는 아니다. 그러니까 제가 그래서 좀 이거는 좀 단순한 얘기지만 제가 그러거든요. 친미 좌파도 있다. 반미 외치고 북한에 대해서 종북적인 자세를 취하고 이런 사람들 말고 북한이 독재 국가라고 생각하고 미국이 우리의 동맹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다. 그런 얘기는 종종 하죠. 그러니까 지금에 있는 이 종북적인 사람들하고 좀 구분 좀 됐으면 좋겠다 생각을 하죠. 좌파 주사파는 확실하게 구분이 되는 거죠. 아니죠. 지금 상태 우리나라에서 구분 안 되죠. 나머지 다 씨가 말라서 얘네들이 다 잡아먹었죠. 대한민국의 좌파는 그러니까 저 같은 인간이 되게 특이한 인간이지 한 1%나 될까? 나머지 거의 다 지금 거의 모든 단체들이 다 주사파들이 장악하고 있는 상태. 곧 잡아먹히기 직전인가요? 그렇겠죠. 안 잡아먹히려고 여기 왔나? 그래도 대단하십니다. 소수에서 지금 끝까지 버티고 계신다는 게 이 질문이 있었어요. 노무현 전 대통령 때나 지금 문재인 현 정부 때나 왜 이렇게 주식 관련된 것들로 국민들 이렇게 괴롭히고 이걸로 무언가 하는 것 같다. 소장님도 좋고 유재희 씨도 좋고요. 왜 자꾸 주식 관련된 얘기들이 많냐? 그러니까 주식 관련된 거 같은 경우도 보셔야 될 게 푼돈을 모으잖아요. 푼돈을. 그러니까 선동된 대중 털어먹기예요. 선동된 대중들을 털어먹어서 지들의 정치적 자산으로 삼죠. 드루킹의 경공모가 됐던 그리고 여러분 보시면 원래 사모펀드가 법적으로 49명까지 되고 최소 금액이 1억이고 이렇게 돼 있었던 거를 사모펀드의 그 한 명의 다른 공모펀드가 사모펀드의 1인으로 들어갈 수 있게 법을 바꿔주고 그리고 거기서도 그 리미트도 500만 원으로 낮췄다가 아예 10,000원 단위까지도 그냥 다 되게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폰지 사기라고 하는 거 있잖아요. 다단계 금융 다단계 기법. 금융 다단계 기법. 그러니까 사람들의 희망, 부자가 되고 싶은 희망이라든지 자유로운 나라가 되고 싶다는 희망 이런 걸 선동한 다음에 결국은 그 희망을 이용해서 닥닥 긁어 모아서 덩어리를 만들어서 자기들의 정치적 투쟁에 자원으로 쓰는 거죠. 정말 안타까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주식 관련된 얘기는 간단히 제가 경험이 좀 있어서 우리나라에서 대형 주식 사기 내지는 그 작전주 그런 거에 대부분 깊숙이 개입되어 있는 핵심 세력들이 다 호남입니다. 호남. 그래서 제가 실제로 봤던 적들이 있었는데 이게 사기 쳐먹기 쉽고 짧은 시간에 돈 예를 들면 도둑질이나 마찬가지인데 이것도요. 너무 쉬워요. 너무 잘 속고 일반인들은 증권시장, 주식시장에 상장되어 있다라면 검증이 완료됐다라고 믿거든요. 그리고 안에서 작당모의 하는 게 너무 쉽다. 이건 도둑질하기 너무 쉬운 거라서 그런 거예요. 너무 쉬운 거라서. 제가 좀 말씀드리면요. YS 때까지는 대통령이 돈 좀 갖고 온나 안 그러면 대통령 가족이 갖고 온나 해서 직접 줬어요. 근데 BJ부 때부터는 이제는 권력을 이용해 가지고 받아 먹는 것보다는 비즈니스를 하는 게 낫다라는 차원으로까지 간 거예요. 그래서 DJ 때는 이제 뭐가 크게 문제였는가 하면 벤처 사기. 또 그때 보면 골드 뭐라고 해가지고
이제 유사 금융회사들이 생기기 시작했고 네. 명동에 사채업자 하던 사람들이 뭐 종금이니 뭡니까 이런 걸 다 저축은행을 만들기 시작했어요. 그래가 노무현 때 와서는 이제 동네 도박장을 가지고 돈을 벌어먹었어요. 여러분 그게 뭐예요? 정부 많이 하시가 잘하시네. 심지어 또 노무현 청와대에 있던 놈들이 나가가지고요 정권회사도 하나 만들었습니다. 자, 그게 지금 얼마 전에 조국한테도 등장한 그 정권회사예요. 저축은행이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또 뭘 가지고 해먹었습니까? 노무현 정권 때요. 부동산을 올려가지고 전국을 투기판으로 만들어서 해먹는 것까지 다 했습니다. 자, 노무현 때 또 뭐가 터졌습니까? 저축은행 문제가 노무현 때 심각해져가 노무현이 있던 부산 로펌 법무법인 부산이 59억을 받았지요. 어디서? 부산 저축은행에서요. 그래가지고 그게 이명박 때 터지지 않았습니까? 저축은행에서 40조가 돈이 사라져 버렸어요. 자, 그리고 보수 집권하는 9년 동안에 절치부심해서 이 정권은 지금 현란하게 해먹지요. 네. 암호화폐, 어머. 태양광, 네. 신라젠, 네. 특히 주식을 가지고 기술 특례 상장이니 온갖 종류의 특례 상장을 만들어서 지금 한 30개가 넘는 기업을 특례 상장시켰어요. 그래서 사모펀드 조성해서 자산운용회사 기구 망하는 회사 인수해서 거기에 정부의 각종 광급 공사 밀어주고 그래서 그 망하는 회사가 위에 상장하거나 이렇게 만들고 네. 이래가지고 해먹으려고 흉내내다가 깜빵 간 사람이 누구죠? 조국. 정경심이가 깜빵 가 있죠. 조국은 둘이 잘 아는 사이고 그죠? 그렇게 써대고도 돈이 늘었잖아. 누가 말했습니까? 조국이 정경심이한테 카톡으로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참 부러운 부부입니다. 그래서 이제 조직 범죄의 진화가 돼가 옛날에는 양아치들이 술집에 가서 한마디로 삥 뜯다가 이제는 조폭들이 뭐합니까? 주식하고 기업 인수합병 사기하잖아요. 똑같아진 거예요. 이거는 정권이 조폭이 돼버린 겁니다. 네, 제가 한마디 할게요. 네네. 저는 그 증거조사하는 사람이라서 제가 지난 10년 동안 그 친노 친문들이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그런 사건들에 대해서 조사하면서 이제 이 친구들은 민주주의를 더럽히는 사람들이다 라고 하는 생각으로 지금 글을 쓰고 활동을 하고 있었는데요. 최근에 국면에 보니까 거의 이게 양아치 집단이더라고요. 돈 때문에 이러고 있는 것 같아요. 제 말이 입증이 됐어요. 예, 아마 여러분들 대부분도 저 뭐 진보한다는 놈들 뭐 마음에 안 들지만 그래도 정치적으로 뭐 이렇게 돈 같은 이런 거는 안 하는 사람이 이런 생각하는 사람도 꽤 있었을 거예요. 저는 그렇게 믿고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 정말 나오는 증거들을 보면 말도 안 되는 이런 아주 저질들이다 라고 하는 게 제가 최근에 판단하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지금 이 윤석열 검찰이 하고 있는 일이 무슨 민주주의 문제 이런 게 아니고 보면은 완전 경제사범 잡는 일인데 이 범죄자들이 지금 검찰을 겁박하는 이런 수준까지 와 있기 때문에 저는 지금은 당장은 뭐 되는 것처럼 보이더라도 절대로 성공하지 못할 것이다 이래 확신하고 있고요. 근데 여기 그 앵그리 블루든 아니든 여기 한 1000만 명 와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저 이쪽 보면은 황장수 소장만 열심히 하고 있고 아무도 없어요. 몇십만 명 계시더라고요. 예, 저는 한 1000만 자빨식으로 이야기하면 몇십만 명. 예, 한 1000만 명 오실 줄 알았는데 200만 명밖에 안 오셔가지고 되게 실망스럽습니다. 여기 저기 좀 더 많이 모여가지고요. 그 우리 윤석열 총장 지지하고 그리고 정치권에서 함부로 못하게 빨리 만들어야 돼요. 저는 어떻게 이렇게 그 경제사범들이 이렇게 나라를 망치고 있느냐. 그리고 이런 거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우리 황장수 소장에 대해서 뭐 어느 쪽이든 이렇게 힘을 실어주지 않는 이 현실에 대해서 되게 개탄스럽습니다. 예.
그리고 아까 우리 사회자님께서 네. 그 경제하는 쪽은 전라도 사람 많더라 이런 얘기는 약간 그 오해 소지가 있으니까. 지금 그 말을 하려고 그래요. 예, 그런 댓글 말 올라왔어요. 예, 그런 말 하시는 게 좋겠어요. 네, 댓글 올라왔어요. 그 제가 여기 그 힘을 실어드리러 왔는데 네. 그렇게 말씀하시면 제가 곤란하잖아요. 저도 그건 곤란합니다. 네, 그 말씀은 제가 이제 전라도 호남 사람이고 그렇다 해도 네, 호남만 편협적으로 얘기한 게 아니고 있는 대로만 말씀드린 거예요. 실제로 그건 다 검찰에 기소가 돼서 구속된 사람들도 많이 있고 이번에 코인 몇 년 처음 이 정권 들어섰을 때 처음 코인 블록체인 국내에서 가장 큰 그 블록체인 회사의 회장이 그 사람도 호남 사람이에요. 근데 호남을 제가 비하하는 건 아니에요. 제가 이 그 정치판에 들어온 이유가 호남을 바꿔야 된다는 생각. 네. 호남이 바뀌어야만 그 철원 정부는 다시 들어서지 않는다. 호남을 이용하지 말라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저는 이 정치판에 들어온 겁니다. 그래서 그런 뜻은 아니었고요. 요번에 검찰 인사에서는 호남 인사를 했죠. 검찰 인사에서. 근데 사기꾼이 그거는 저는 조금 저도 왜냐면 사기꾼은 전국 방방곡곡에 안 가리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요번 검찰 인사 같은 경우에는 친위대 지금 들어온 일 해야 되는 그런 자리에 호남 인사들을 집중 배치한 건 맞죠. 네. 네. 호남 비하가 아니었다는 말씀 한번 전해드리고요. 그 서민 파퓰리즘 15조라는 건 아세요? 네, 여기 맨 시작할 때마다 앞에 걸려 있는. 그거 이제 이거 저희는 이제 내용을 잘 알고 있고 많이 이제 들어서 이 의미에 대해 잘 알고 있는데 그 진보 쪽에 계신 지금 아까 또 좌파라고 하지 말고 진보라고 하시더라고요. 진보 쪽에 계신 유재일 씨 입장에서는 서민 파퓰리즘 15조에 대해서 어떻게 보세요? 일단은 저는 이제 약간 지금 네이밍에서 네. 포퓰리즘이라는 오염된 언어를 굳이 쓰셨어야 하는가 이제 이걸 설득하기가 어렵거든요. 네. 이게 포퓰리즘이 원래는 좋은 말인데 네. 이게 오염된 말이야. 이렇게 되면 우리가 있잖아요. 네. 우리 말에서 원래 동무 좋은 말 아니잖아요. 네. 어깨 동무하고 가자, 앞으로 가자. 네. 근데 지금 김동무 이러면 너무 느낌이 이상하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해서 지금 포퓰리즘이라는 말도 되게 오염된 말이라 여기서 이제 좋은 뜻으로 쓰셨지만 보통 사람들한테 좋은 정책 이렇게 쓰셨지만 이게 좀 전달하는데 좀 어렵지 않을까 그런 생각은 했는데 대체적으로 많은 부분에서 합리적이다라고 생각을 하죠. 100% 동의다는 좀 다른 얘기지만 많은 경우에서 이거는 서로 대화를 해가면서 같은 목적을 가진 상태에서 방법적인 거야. 충분히 대화를 해서 조율을 해나갈 수 있는 거 아니겠는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럼 제가 다시 여쭤볼게요. 저도 이게 이제 제가 매력을 많이 느껴서 저도 지금 여기 이 앵그리블루 집회에 참여를 하게 된 계기가 된 거거든요. 네. 그러면 이제 그 내용면에 있어서는 어느 정도 인정을 할 수 있고 예를 들면 여기서 내용적인 거에서 이 3번에 보면 민노총 등 정치 상급 노조 그리고 비정규직의 동일노동 동일임금 있잖아요. 이 동일노동 동일임금을 민노총 내에서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런데 저거를 얘기 안 하게 된 계기가 저게 이제 피드 계열에서 이제 일명 제가 방송에서 얘기하는데 이제 군자산의 약속 이런 거 하고 이제 그 주사파들이 민노총을 장악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 말이 없어져요. 동일노동 동일임금이. 그러니까 이 동일노동 동일임금이 좌파 쪽에서도 나왔었던 얘기인데 이거를 뭉갠 건 권력화되어 있는 주사파들이 자기네들 그 상급 노조들의 욕망을 채워주면서 그거 간 거죠.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에는 완전히 100% 제가 동의하는 게 이제 3번 같은 경우죠. 100% 동의하시는 부분도 있고 전체적으로 봐서 특별히 여기에서 하자를 걸고 싶다 그런 내용은 특별히 하자를 걸고 싶은 건 없어요. 그런 건 없다는. 그리고 이 진보 쪽에서도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와 의견이 많이 비슷한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소장님께서 또 한마디 해주셔야 이게 지금 앞뒤가 맞는데 지금. 그랬어요. 민노총이 왜 동일노동 동일임금을 밟아버리느냐, 주사파가 장악한요. 그거는 동일하게 받으면 먼저 저거가 1억씩 받는 거 말 안 되잖아요. 놀면서 제대로 일하지 않으면서 한 사람의 노동자가 1억을 받아가면 나머지 사람이 2천만 원, 3천만 원을 받아야 돼요. 연봉이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많이 받아가기 위한
일부 기존 노조 부분을 유지하기 위해 동일 노동 동일 임금을 없앤 겁니다. 같은 공장에서 똑같은 일을 하면요, 정규직이든 비정규직이든 관계없이 같은 월급을 줘야 된다. 그게 정상적인 사회 아닙니까? 그 결과 어떻게 됐냐면 이 석유화학 부분이나 자동차 부분에 40, 50대가 20대 30대는 별로 없고요. 평균 연령이 46세가 넘어가고요. 노동자 평균 연령이 46세가 넘어가고 그 40, 50대 노동자가 전체 노동자의 70% 이상. 그리고 점점 현대자동차의 젊은 노동자들은 있죠. 미국에. 우리나라에는 젊은 노동자들이 씨가 마르고 있는 이런 상황이 벌어지는 거죠. 그 이제 오늘 여러분이 나오셔서 이 부분을 여쭤보시는 것 같은데, 우선은 첫 번째 내일 직제 개편 이후의 상황에 대해서 이게 의견들을 다 듣고, 여러분들의 의견을 다 듣고 싶으신 것 같아요. 그럼 내일 검찰 직제 개편 이후에는 어떻게 전망을 하시는지 짧게 한마디씩만 해주셔도 될 것 같은데요. 예, 저는 뭐 계속 죄송하게 말씀드렸는데 이 실제적인 정신 잘 몰라서, 근데 이 검찰을 이렇게 무력화시키는 게 저쪽 문재인 정부한테 결코 득이 되지 않는다. 결국은 훨씬 많은 그런 호미로 막을 걸 가로로 막는 그런 상황이 올 것이고, 이게 그 총선에서 대패하고 친노 친문 정치 조직 자체가 다시 패족이 되는 그런 시발점이 될 것이다. 그래서 지금이라도 정신 차리고 검찰을 함부로 건드리는 짓을 스톱해라 라고 하는 게 제 생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뭐 소장님이나 유재일 씨나 다들 너무 궁금해하셔서 직제 개편 이후. 직제 개편 이후에요. 네. 직제 개편 이후에 이거에 대해서 이제 검찰 측에서 검찰 안에서 네. 반드시 반대의 목소리나 이제 격양된 목소리가 나올 거고. 그렇죠. 그런데 이제 상갓집 사건에서 보듯이 네. 뭐 징계를 한다, 뭐 한다고 찍어 누를 겁니다. 네. 이들이 찍어 누를 텐데 결국은 여러분 총선에서 네. 민주당이 만약에 이긴다. 그러면 이들은 이 폭주를 멈추지 않겠죠. 그러니까 결국은 제가 살면서 여러분 제가 보수 정당을 찍은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그래서 보수 정당을 찍은 적이 한 번도 없는데, 네. 요번에는 저는 좌파 내에서 이 꼬라지를 본 사람들, 네. 그리고 중도, 네. 보수, 네. 이거는 멈춰야 된다. 안 그러면 나라가 거덜난다. 그래서 저는 요번에는 아마 한 번은 찍을 것 같아요. 한 번은 찍을 것 같아요. 요번에는 지역구에서. 약간 좀 포괄적인 질문일 수도 있는데 수장님 말씀. 제가 볼 때요, 지금 김웅 검사가 한번 들이받았어요. 이제 사표를 던지면서 할 말 다 하고 갔어요. 정권의 치명타가 됐습니다. 근데 이제 상갓집에서 양석조 검사가 들이받았더만 그것도 또 치명타가 됐어요. 어제 검찰 조직을 흩뜨리고 인사하기로 다 합의를 해놓고 왜 인사를 어제 발표하면 되지 내일 오후에나 합니까? 왜 그럽니까? 어제 이제 발표하면 모여가지고 전부 반란을 일으킬까봐 겁이 나가지고 내일 오후쯤에 이제 설이라고 전부 검사들이 기항할 때 그때 이제 발표를 해가지고 4일 이 중간에 휴지기를 두면 이제 마치고 오면 새로운 임지로 가야 돼요. 중간 보스들이. 그러면 막 진이 빠져가지고 반란의 힘이 없어지지 않을까, 요 머리를 굴리는 겁니다. 이 잔머리, 이게 국가의 대통령이나 장관이 해야 될 짓이에요. 자, 그런데 요즘 검사들이요 제일 많이 보는 언론이 하나 있다는 겁니다. 어디겠어요? 예, 연락해왔어요. 연락요. 아무도 지금 삼성에 대해서 끝까지 수사한다. 박근혜 정권은 그거 붙었다고 우리가 날렸으면 그 뒤에 어마어마한 걸 우리한테 압력을 넣고 있고 붙어먹었으니 끝까지 사법 처리를 해서 주고받은 것을 다 밝히겠다고 하니 자기들이 지금 검사가 기자도 못 만나, 또 더 나아가서 아무도 못 만나는 거예요. 그리고 뭐가 보도되면 누가 흘렸나 조집니다. 그래서 제가 이 본질이 삼성에 대한 수사를 덮으려고 결국 돈 받아 처먹고 하는 짓거리다라고 제가 폭로한 겁니다.
자, 검사들이 말하지 못하는 걸요, 제가 대신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검사들이 앵그리 블루가 얼마나 고맙고 뉴스 브리핑이 얼마나 반갑겠습니까? 제가 듣기로는 끝까지 간답니다. 끝까지요. 자, 검사들이요, 아마 설 연휴에 곳곳에서 다 모여가지고 이제 어떻게 작전에 옮길까 다 작업 들어갈 겁니다. 그래서 이것들이요, 이겼다고 생각하지요? 절대 못 이깁니다. 사람은요, 어떤 사람은 명예나 어떤 사람은 사명감으로 사는 사람이 있는데, 명예나 사명감으로 사는 사람 한 명이 권력의 불나방들 1000명을 이깁니다. 그래서 검사 2000을 죽이려다가 이 정권 거들날 겁니다. 제가 확신합니다. 네네. 네. 예, 제가 다른 재주는 없는데 뭐 사건 조사하는 거 이외에 글을 좀 잘 써요. 그리고 혹시라도 제 방송 보시는 분 계시겠지만 그 절대로 어려운 용어나 이해하기 힘든 식으로 설명 안 합니다. 그 제가 여태까지 그 어떤 그 뭐 포렌식 쪽에서 했던 활동들을 굉장히 쉽게 여러분들한테 전달해 가지고 아마 제가 어떤 활동하고 있는지를 아마 이렇게 제 글로 읽으신 분들이 꽤 될 거예요. 저기 이 방송 보고 있는 검찰, 제가 여러분들이 하고 싶은 얘기를 아주 쉽게 그 누구라도 이해할 수 있게 써드릴 수 있습니다. 연락 주세요. 제가 여러분들이 어떤 활동을 하고 싶은 얘기를 어떻게 사람들이 쉽게 받아들일 수 있게 손봐 드릴 테니까 성렬이 형 연락 주셔. 예, 오케이. 예, 아까 누가 그 윤석열 검찰총장이 저기서 보고 있는 것 같다고 저한테 말씀하신 분이 계셨었는데 아마 그럼 다 들을 것 같습니다. 그럼 지금 김인성 교수님 말씀 꺼내시니까 그 교수님하고 소장님하고 그 대학 때 같이 하숙을 하셨다고 했었는데 그때 추억 같은 에피소드 있으면 하나만 알려준다고 이렇게 애를 그래서 지금 40년이 지나가지고 그때 기억나는 건 뭐냐면 40년이요? 83년 4년이니까 네. 한 38년 7년쯤 되네요. 그때 우리 황재수 소장이 재수해서 들어와가지고 그 아버님이 그 70년대 그 민주당 김영삼 그 의원하고 이렇게 활동을 많이 했는데 어릴 때 막 그 자는데 막 군홧발로 쳐들어와가지고 막 끌고 가고 막 이런 경우가 많았다 그러면서 학생 운동하는 새끼들 다 때려잡아야 된다고 막 그랬어요. 1학기 때. 근데 2학기 때 보니까 막 이 인간들 끌고 다니는 거야. 그러면서 학점이 0.67이었어요. 0.67. 공부는 개떡같이 안 해가지고. 그런데 나중에 저기 교수님들이 너희 새끼 대학원 절대 못한다 그러니까 대학원 시험을 수석으로 들어갔어요. 그때나 지금이나 꼴통이다. 네, 뭐 그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그런 일이 있으셨던 모양인데요. 지금 이거는 또 유 선생님, 유재일 씨하고 소장님 또 같이 한마디씩 들어봤으면 좋겠는데 현 정부가 어떤 동력으로 이렇게 독재가 계속 가능하는지 어떻게 해서 저렇게 유지를 하는지 그런 질문이 있습니다. 제가 생각을 할 때는요, 이게 마피아가 처음에는 동네 건달을 하다가 네. 이제 돈을 한번 맛보고 나면 그 다음부터는 이 삥 뜯으러 다니는 주먹 쓰는 일을 하기 싫어집니다. 자, 이 사람들이 DJ 노무현 때 재미를 좀 봤어요. 10년 동안에. 그리고 그동안 그 이후에 9년을 굶어가지고 예. 1년을 못 찾고 끌어내려가서 잡았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 9년 동안에 끝까지 고민한 거예요. 우리가 잡고 나면 잡기 전에 이미 도둑질 해먹을 목록을 다 작성하자. 네. 그리고 구역도 정하자. 그래서 초반에 한 2, 3년간에 순식간에 나중에 후회 없도록 해먹고 가자. 그런데 우리한테 달라들 놈들을 처음에 다 두들겨 잡아야 된다. 야당 두들겨 잡고 전 정권 두들겨 잡고 언론 두들겨 잡고 검찰 두들겨 잡고 판사들 두들겨 잡아야 된다. 네. 그 대가리를 9년 동안에 옛날 운동권 머리로 굴린 겁니다. 그래가지고 그 네. 9년 동안에 운동권식 투쟁을 통한
잔대가리가 한마디로 절치부심한 거죠. 와신상담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나이브하고 오늘같이 황교안이처럼 뭐 1대1 영수회담하자, 이기면 개헌하자, 이런 보수 수준이에요. 이 운동권에서 거의 조폭화되어서 체면의 없이 그야말로 이 돈에 한장한, 권력에 한장한 이 집단을 지금 당하지 못하는 거예요. 전체 보수가요. 그러니까 이것들을 이기려면 벤처 마킹을 해야 돼요. 이제 조폭을 배워야 된다 그럽니다. 아, 저희가요? 네, 조폭을 배워야 돼요. 선동하는 것도 배워야 되고, 네. 약점을 잡아치는 것도 배워야 되고, 네. 그 다음에 꼼짝 못하는 결정적인 약점도 쳐야 되고, 네. 그 다음에 갈라치기도 해야 되고, 그걸 배우지 않고 지금식으로는 저는 희망이 없다고 봅니다. 약간 희망이 없다고 하셨는데 박수를 치시네. 배우지 않는다. 제가 얘기하는 네. 거요? 저는 그 친노 정권이 이렇게 유지할 수 있었던 게 그 진보 쪽은 어떤 선한 의지를 가지고 활동한다고 하는 믿음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작년 8월에 조국 사태가 나면서 그게 얼마나 가정스러운 거짓말이었냐 하는 게 다 드러나 버렸어요. 근데 30년 40년을 나름 진보적이라고 믿었던 분들이 그 어떤 눈앞에 드러난 사실을 지금 믿지 못하는 거예요. 이걸 인지부조화라 그러잖아요. 현실을 부정하는 그래서 막 여기저기 주말에 모이는 사람들은 나름 순수한 뜻으로 오는데 어떻게 자기가 이용당하고 있는지를 지금 모르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이라도 이 방송을 뭐 꼴통 뭐 수구 방송이라고 보시는 분들, 김인성이 유재열이 왜 여기 와 앉아 있나 이런 생각하시는 분들, 여러분들의 믿음이 과연 옳은 것인가, 내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것이 사실인가 라고 하는 거 정말 한 번 더 생각해 보시라,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건 지금 제가 궁금해서 한번 두 분 저도 뵙기 어려운 분들이라서 그 진보 보수가 있다고 치고 저희는 보수, 그러면 여기 나오신 두 분은 진보라고 치고, 저는 이게 건강한 진보도 많다고 보는 사람이거든요. 별로 없어요. 씨가 말랐어요, 씨가. 별로 없답니다. 별로 없는 걸로 하고요. 그 진보 진영에서 저희 보수층을 봤을 때 단점, 잘못된 점, 이런 부분은 어떤 걸까요? 저희가 저희를 잘 모르니까. 아까 잘못된 점이라고 지적을 하긴 그렇고요. 네. 그러니까 아직은 네. 진보 대비, 네. 그러니까 진보는 지금 정치적으로 잘 조직된 군대 같거든요. 조직력이. 그런데 지금은 일단은 다 의용군들이세요. 보수는. 보수는. 의용군이고, 그리고 지휘계통도 정비되어 있지 않고. 네. 그러니까는 예를 들면은 그 진보 같은 경우에는 오늘 만약에 이 집회다. 네. 그러면은 걔네들을 딱딱딱 이게 할당량이나 네. 뭐 이렇게 해가지고 조직을 하는 게 기본적인 시스템이, 그러니까 동원령을 내릴 수 있는 시스템이 있죠. 그리고 연락망도 있고. 네. 여러분들 아마 여기 오실 때 황장수 뉴스 브리핑 보고 오셨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지. 그리고 자기 밑에 또 누구 있고 해서 다다다 몇 명씩 데리고 오는 네. 그런 조직, 전투적 조직은 정비가 돼 있지 않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는 그런, 조금 전에 이제 똑같은 말인데, 그러니까 보수가 진보랑 싸우려면 훨씬 더 조직돼 있어야 되고, 역할 분담도 돼 있어야 되고, 네. 누가 선전을 할지, 네. 누가 뭐 가두투쟁을 할지, 네. 누가 저쪽에 약점을 잡을지, 네. 뭐 이런 거에 대해서는 좀 역할 분담이 도 되어 있어야 되고, 조직된 군대처럼 싸우지 않으면 저들을 쉽게 이기지 못할 거다. 저희 보수층은 조직력, 체계, 뭐 장악력 이런 게 잘 돼 있지 않다. 네, 그런 부분은 좀 단점으로 볼 수도 있겠네요.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모였어도 그러니까 조직화돼, 정치 투쟁을 위한 조직화가 되어 있지 않아요. 진보 대비. 진보 대비했을 때요. 하기야 그래, 여기 지금 다 자발적으로 오셨죠. 밑에 지금 따로 자기 밑에 몇 명씩 데리고 오신 거 아니죠? 네, 그렇게 하면 진짜 여기는 진짜 난리 나겠다. 우리 집회 못하게 하겠는데 너무 많이 나와서. 자발적으로 그냥 명절 전에 잠깐 나오면 이렇게 나오는데. 근데 그러니까 그것도요. 그러니까 그쪽도 자발적으로 나와요. 그쪽도 자발적으로 나오는데 그 자발적이라는 거를 이끌어내기 위한 네. 그
그 체계 있잖아요, 체계. 예. 다다다다닥 연결해가지고 거기 뭐 돈 주고 동원하는 건 아닌데 예. 그 자발적으로 나오게 만드는 예. 시스템이 갖춰져 있다는 얘기죠. 훨씬 더 정교하게. 네. 그런 시스템이 있으면 당연히 속도도 빠르겠네요, 훨씬. 그리고 또 문제는 또 거기서 그렇게 완전히 나오는 사람들은 자발적이라고 생각을 하고 자원봉사자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뭐 사회적 기업이 됐건 뭐가 됐건 네. 그 예산 타서 연명하는 사람들이 네. 조직가로 활동을 하죠. 그러니까 전문적인 조직가들이 네. 그렇게 중간중간에 활동가들이 박혀있는 조직과 네. 활동가들이 박혀있지 않은 조직은 그 정치투쟁에서 확실히 차이가 날 수밖에 없다. 그런 거죠. 그렇죠. 그 말씀은 또 이해가 됩니다. 또 여기 계신 분들 다 그 말씀 이해되고 공감되실 것 같습니다. 혹시 이제 시간이 임박해서 유튜버 분들은 오늘 여러분 오셨는데 유튜버 분 중에서 혹시 여기 나오신 분한테 궁금한 게 있으신 분, 혹시 댓글에 그런 게 올라오신 게 있으신 분, 일전에는 한 번씩 질문하셨는데 지난주부터 지금 질문이 없으시길래 한번 여쭤보는 거예요. 질문이 없으시면 오픈 스튜디오는 여기서 마치도록, 네, 여기서 마치는 걸로 하고 한 마디씩 들어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인사 말씀 한 마디씩 해주시죠. 네, 이 추운데 고생들 많으신데요. 뭐 보람이 있기를 바라고, 그리고 윤석열 총장님 어떤 탄압에도 꿋꿋하게 일하시기 바라고요. 제가 뭐 최대한 도와드리겠다. 뭐 그런 홍보라든지 국민에게 알리는 거 이런 쪽에 어떤 전문성이 필요하면은 꼭 연락 주시라.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황장수 소장님 고생 많으신데 박수 한번 주시죠. 예. 저는 윤석열 총장이 하는 게 법치고, 그리고 이 문재인 정권이 하는 게 권력의 횡포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마지막에 임팩트가 있습니다. 소장님 말씀 한마디 하시고 끝낼까요? 그러면 박수 한번 주십시오. 감사합니다.